안녕하세요. 선주 국어교실 선주쌤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음운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운 변동에는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이렇게 네 가지 현상이 있는데 오늘은 교체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출발! 지난 시간에 배운 음운의 개념과 체계를 바탕으로 오늘은 음운의 변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운의 변동은 음운과 음운이 만나 소리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발음을 좀 더 쉽고 편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음운 변동 현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음운 변동의 종류에는 교체, 축약, 탈락, 첨가 현상이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교체 현상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교체 현상은 A라는 음운이 B라는 음운으로 교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음운의 개수 변화는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는 거니까 음운의 개수 변화는 없는 게 당연한 게 되겠죠. 교체 현상에는 음절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 대기, 자음 동화, 구개음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자음 동화와 구개음화는 동화 현상입니다. 한 음운이 다른 음운에 동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먼저 음절 끝소리 규칙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절 끝소리 규칙은 음절 끝에서 7개의 자음만 소리날 수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럼 음절 끝에서 소리날 수 있는 7개의 자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음 분류표를 보며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음 분류표 기억나시죠? 자음 분류표에서 여기 아래쪽은 뭐라고 했어요? 노래마을이라고 했었죠. 노래마을에 사는 아이들은 자음 중에서도 방해를 비교적 덜 받고 나오는 울림소리들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울림소리들은 음절 끝에서 소리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음절 끝에서 모두 소리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위에 사는 안울림소리입니다. 안울림소리는 모두 소리나지 못해요. 뿌뿌푸 같은 경우에는 대장소리 부만 소리날 수 있고요. 크크크 같은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기역만 소리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대표음으로 드가 소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절 끝에서 소리날 수 있는 7개의 자음은 위층에 있는 파열음 예사소리가 되겠죠. 파열음 예사소리 바, 다, 가. 그리고 아래층에 있는 노래, 마을 이렇게 7개의 자음만 음절 끝에서 소리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음절 끝에서 7개의 자음만 소리나는 현상이 음절 끝소리 규칙입니다. 그럼 음절 끝에서 소리날 수 있는 7개의 자음은 뭐라고요? 그렇죠. 바, 다, 가, 노래, 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바, 다, 가, 노래, 마을. 이렇게 7개의 자음만 음절 끝에서 소리날 수 있습니다.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억 같은 경우에는 키읔을 이렇게 형태를 밝혀서 적었습니다. 표기를 할 때는. 그런데 소리는 어떻게 나나요? 억하고 기역으로 교체되어서 나타나죠. 소리가. 꽃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표기를 할 땐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치읓을 밝혀 적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음을 할 때는 치가 음절 끝에서 소리나지 못하죠. 못하고 어떻게 대표음 들어 교체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음 분류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어크의 크는 여기 있었죠. 그런데 크가 음절 끝에서 소리나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으로?
그러 교체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꽃 같은 경우에는요. 자, 트러 표기를 했지만 발음은 어땠어요? 드러 교체되어서 났습니다. 이번에는 된소리 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소리 되기는 된소리가 아닌 의문이 된소리로 교체되는 현상을 말하겠지요. 된소리가 일어나는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환경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열음이 안울림 예사소리를 만났을 때 안울림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파열음이 안울림 예사소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파열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말은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초성자와 종성자의 자음이 오고 중성자는 언제나 모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열음이 초성에 온다면 반드시 그 뒤에는 모음자가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열음이 초성에 올 경우에는 안울림 예사소리를 만날 일이 없지요. 그럼 이때 파열음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그렇죠. 종성자에 와야지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안울림 예사소리로 갖는 애를 만날 수 있게 되겠죠. 파열음이 안울림 예사소리를 만나려면 종성 자리에 있어야 돼요. 종성 자리에. 종성이라 하면은 음절 끝을 말해요. 여기 음절 끝을 말해요. 받침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음 분류표에서 파열음을 찾아볼게요. 여기 있죠. 이렇게 파열음이. 그런데 이 파열음이 종성 자리에 쓰이게 되면은 뿌뿌뿌 드뜨트 크크크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종성자에 쓰이게 되면 모두 소리가 난다고요? 못 난다고요? 못 난다고 했죠. 대표음 브, 드, 그 이렇게 종성에서 소리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파열음은 브, 드, 그가 될 거예요. 다음은 안울림 예사소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음 분류표를 보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안울림 예사소리라고 했으니까 우선 안울림 소리 칸에 가서 예사소리들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파열음에는 예사소리가 바, 다, 가가 있고요. 파찰음에는 즈가 있고요. 마찰음에는 스가 있지요. 이때 흐는 우리 잠깐 빼놓도록 할게요. 얘네들을 쉽게 바, 다, 사, 자, 가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럼 안울림 예사소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안울림 예사소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바, 다, 사, 자, 가 이렇게 있다 했죠. 그러니까 종성자에 바다, 가가 쓰이고 뒤따르는 음절의 첫소리가 바다, 사자가 중 하나일 때 얘네들이 된소리로 교체된다는 말이에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 밥 하고 있는데요. 한번 소리 내볼까요? 어떻게 소리 냈어요? 국, 밥 하고 냈어요. 국밥 하고 냈어요. 여러분 아마 국밥 하고 소리 냈을 거예요. 국밥 하고 소리 내는 것보다가 국밥 하고 소리 내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부가 뿌러 교체되었죠. 이번에는 목덜미 하고 소리 내보세요. 힘드시죠? 그럼 평소 하던 대로 목덜미 하고 소리 내보세요. 어때요? 어느 게 더 쉬워요? 목덜미 하고 소리 내는 게 더 쉽죠. 이때도 드가 뜨러 교체되는 거예요. 다음은 낯설다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낯설다 하고 소리 내보세요. 매우 힘드실 거예요. 음절 끝에서 츠가 소리 날 수 있나요? 없지요. 무엇으로 교체된다고요? 그렇죠. 들어 교체됩니다. 요거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죠. 음절, 끝소리, 규칙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교체된 드로 인해서 뒤에 있는 스가 쓰러 다시 한번 교체됩니다.
이때 교체 현상이 된소리 되기가 되겠지요. 교체된 드가 뭐예요? 파열음이죠. 파열음 드로 인해서 뒤에 오는 안 울림 예자 소리가 된소리로 교체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옆집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음절 끝에서 푸가 소리 날 수 있나요? 그렇죠. 없어요. 소리 나지 못해요. 그래서 무엇으로 교체되었어요? 부로 교체되었어요. 얘도 음절 끝소리 규칙이 되겠지요. 그런 다음에 자, 교체된 부를 가만히 보면 얘가 뭐예요? 파열음이죠. 파열음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예사 소리가 무엇으로? 된소리로 교체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딱 보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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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부가 하나인데 어머 여기는 부가 두 개야. 어머나 여기는 드가 하나인데 여기는 드가 두 개야. 여기도 스가 하나인데 스가 두 개야. 여기는 즈가 하나인데 즈가 두 개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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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혹시 첨가 아니에요? 의문이 하나 더 첨가된 것 같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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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예요. 그러면 안 돼요. 딱 낚이는 게 되겠죠. 자음 분류표에서 우리 확인해 봤듯이 얘네들은 엄연히 자음 분류표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의문입니다. 현대 국어에서는. 그러니까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교체된 거예요. 첨가 아니고 교체입니다. 알겠지요? 이번에는 어간 받침 느무 뒤에 안 울림 예사 소리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경우 이 안 울림 예사 소리로 시작하는 어미가 된소리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 어간 받침 느무라고 하면은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소리. 어간 받침 소리가 느무로 끝날 때 안 울림 예사 소리로 시작하는 어미가 온다면 이 어미가 된소리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울림 예사 소리에 뭐가 있나요? 바, 다, 사, 자, 가가 있다 했죠. 여기서 부로 시작하는 어미는 없으니까 부는 지울게요. 다, 사, 자가 이렇게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이 어미들이 된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어간이 뭔지 어미가 뭔지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간과 어미의 개념도 짚어보고 예문도 살펴보고 해볼게요. 자, 여기 포옹하다라는 의미의 안다가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안다라고 소리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다라고 소리를 내야지만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말이지요. 안고도 마찬가지예요. 안고라고 소리가 나는데도 안고라고 우리가 소리를 내고 있죠. 그래야지 이 껴안다의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때 안다를 보면 안다, 안고, 앉자, 안으니, 안아서, 안으면, 점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용언이 변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해요. 활용. 이렇게 용언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 어디예요? 찾으셨어요? 여기 안이 되겠죠. 그쵸? 이 부분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어간입니다. 어간. 그러면 뒤에 변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문법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꼬리니까 꼬리 밑자를 써서 어미라고 합니다. 얘는 어간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어미는 꼬리가 변하는 애들이죠. 문법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예로 든 안따의 경우가 어간 받침이 늘어 끝나고 있죠. 그쵸? 이렇게 어간 받침 소리가 늘어 끝나고 뒤에 오는 어미가 안 울림 예사 소리로 시작한다면
우리 지금 활용한 형태 중에서 안 울림 예사 소리를 시작한 어미 어디 있어요? 다, 고, 자 이렇게 있죠. 얘네들이 다 어떻게 나요? 앉다, 앉고, 앉자 이렇게 된 소리로 소리가 납니다. 그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는요. 어미가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소리가 아, 느니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앞 음절의 끝소리가 뒤 음절의 첫소리로 이렇게 옮겨와서 연음이 된다고 합니다. 연음이 되어서 아, 느니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제 음가대로 모두 소리가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게 되겠지요. 예를 하나 더 들었어요. 어간 받침이 이번에는 물어 끝나는 용언을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감다라고 소리가 충분히 납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 감다 혹은 눈을 감다 할 때 그 감다예요. 그런 경우에는 감다라고 하면은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의미 전달이 안 되겠죠. 감다, 감고, 감자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냅니다. 만약에 눈을 감자, 머리를 감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충분히 안다, 감다, 안고, 감고 하고 소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드가 뜨러, 그가 끌어, 즈가 ጭ러 이렇게 된 소리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도 감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간 부분이 될 것이고요. 뒤에 꼬리 부분은 변하는 부분은 미가 되겠지요. 다음은 한자어가 리을 받침 소리를 가질 때 이때 뒤에 오는 소리가 드, 스, 즈로 시작될 경우에 얘네들이 된 소리로 바뀝니다. 갈등 같은 경우에 리을로 끝나죠. 그러니까 뒤에 오는 드가 뜨러 교체됩니다. 또 필승 같은 경우에도 르로 끝나죠. 얘네들 다 한자어예요. 스가 쓰러 교체됩니다. 물질의 경우도 리을로 끝나죠. 그래서 즈가 쯔러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은 관형사형 어미 을 뒤에 안울림 예사소리가 올 때 이 안울림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교체됩니다. 관형사형 어미는 가변어 뒤에 붙어서 그 가변어가 관형어로 쓰일 수 있게 해주는 어미입니다.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어요. 예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사 가다의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붙었어요. 르리 붙어서 뒤에 오는 체언 사람을 꾸며주고 있죠. 이때 우리가 단어별로 띄어 쓰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표기를 할 때는 갈, 띄우고 사람 이렇게 쓰지만 발음을 할 때는 일상생활에서 발음을 할 때는 한다름의 발음을 하지요. 그래서 갈 사람 하고 소리가 납니다. 자, 여기 있는 스가 쓰러 교체되어서 나타나죠. 이번에는 동사 먹다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을이 붙었어요. 그래서 먹다라는 동사가 사람을 꾸며주고 있어요. 수식해주고 있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먹을과 사람을 띄어 썼어요. 하지만 소리 낼 때는 먹을 사람하고 한다름의 발음을 하니까 스가 쓰러 교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공부할 것을 이라는 문장에서도요. 공부하다라는 동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의존 명사 것을 꾸며주고 있지요. 그래서 소리가 어떻게 나요? 공부할 것을 하고
그가 끌어 교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서비스 하나 드릴게요. 어머, 여기 있는 은은 뭐예요? 얘는요, 동사 어간 가다처럼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올 때는 리을이 붙어요. 그런데 먹을 사람처럼 동사 어간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리을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기역과 리을 두 개가 충돌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개 모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표시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얘는 매개 모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면 돼요. 얘가 붙어 있는 거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입니다. 이제 의문의 동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의문이 다른 의문에 동화되어서 교체되는 현상을 우리는 의문의 동화라고 부릅니다. 의문의 동화에는 자음 동화와 국외음화가 있는데 자음 동화는 다시 비음화와 유음화로 나뉩니다. 우리는 먼저 자음 동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음 동화는 자음이 다른 자음에 동화되어서 교체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겠죠. 자음 동화의 경우에는 조음 방법만 동화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음 동화에는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는데 얘네들은 조음 방법만 변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비음화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비음화는 말 그대로 비음이 아닌 의문이 비음으로 소리나는 현상을 말하겠죠. 파열음 뭐가 있었어요? 부, 드, 그가 있었죠. 파열음이 비음, 느음을 만나면 얘들이 부드그가 비음으로 교체됩니다. 밥물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표기에는 밥물하고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리를 낼 때는 뒤에 있는 이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인 미음으로 교체되게 됩니다. 자음 분류표를 보면 밥물의 마지막 종성자인 부가 비음인 물을 만나면서 무엇으로 교체됐나요? 비음인 무로 교체되었죠. 또 비음 무나 응이 유음 르를 만났을 때 유음 르가 비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종로의 경우를 보면 비음 응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 르가 비음 느로 교체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자음 분류표를 보면 리을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같은 라인의 비음 니은으로 교체된 거죠. 또 받침 그 부 뒤에 유음이 올 경우 이 유음이 비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백로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받침 소리가 그인데 지금 뒤에 리을이 왔어요. 이럴 경우에 리을이 니은으로 교체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교체된 니은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그가 응으로 다시 교체가 일어납니다. 자음 분류표를 볼까요? 그 뒤에서 르가 느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비음인 느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라인에 응을 찾아서 교체되는 거예요. 비음하의 경우를 보면 부 같은 경우에는 비음을 만났을 때 무를 찾아가고 드는 느를 찾아가고 그는 응을 찾아갑니다.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고 조음 방법만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비음화에 이어 유음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음화는 유음이 아닌 음운이 유음을 만나서 유음으로 소리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비음인 느가 유음인 르를 만났을 때 얘가 유음 르로 소리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실라의 경우를 보면 앞에 있는 느가
뒤에 있는 유음을 만났기 때문에 르러 교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음 르 뒤에 비음 느가 올 때, 이때도 비음 느가 유음 르러 동화되어 교체됩니다. 달나라의 경우를 보면 앞에 있는 유음 르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느가 르러 교체된 현상을 보입니다. 이 외에도 자음군 뒤에 느가 올 경우에 이 느가 르러 교체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달타 할 때의 어간 달에 는이 오게 될 경우에 이때의 비음 느는 유음 르러 교체됩니다. 어머? 왜 그래요? 여기는 리을 히읗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친구들이 있겠지만 얘는 뭐예요? 자음군이죠. 자음군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탈락이 될 거예요. 이 경우는 히읗이 탈락을 하고 리을만 남은 다음에, 자, 남아있는 이 리을의 영향으로 뒤에 있는 비음이 달른 이렇게 해서 유음으로 교체된다고 보아야겠지요. 유음화 현상도 비음화 현상과 마찬가지로 조음 방법만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이제 교체 현상의 마지막으로 국외음화를 보겠습니다. 국외음화는 국외음이 아닌 트가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날 때, 그럴 때 얘들이 국외음이 아닌 트가 국외음 츠로 교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굿 이가 있어요. 뒤에 오는 이가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앞 음절의 마지막 소리가 첫 소리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구디 하고 연음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때 음운 변동 현상이 있다, 없다? 그렇죠. 없어요. 제 소리값대로 실현이 다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뒤따르는 이모음 때문에 드가 다시 즈러 교체되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 현상을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다른 예문을 볼게요. 같이의 경우도 자, 여기 있는 트가 이렇게 연음이 됩니다. 그래서 가티 하고 나타나죠. 이때는 음운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뒤에 오는 이모음 때문에 앞에 있는 트가 츠러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치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듬을 당하다라는 의미의 다치다 같은 경우에 여기 드하고 흐가 만나죠. 그래서 뭐가 일어날까요? 축약 현상이 먼저 일어납니다. 드와 흐가 만나서 트로 축약이 됩니다. 그렇게 축약된 트가 이제 무엇을 만나느냐? 이모음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 트가 트로 교체되게 되겠죠. 이런 현상이 국외음화 현상입니다. 잇몸 소리인 드나 트가 이모음을 만났어요. 반모음이든 이모음이든 그 계열의 형식 형태소를 만났어요. 그럴 경우에 드는 즈러, 트는 츠러 교체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이모음이 이 국외 쪽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드를 발음하고 이모음을 발음하는 것보다가 비슷한 거의 가까운 위치에서 만들어지는 즈를 발음하고 이를 발음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발음을 해보면 구디 하고 소리를 내는 것보다가 구지 하고 소리를 내는 게 훨씬 편안하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가티, 같이, 다티다, 다치다. 국외음화가 일어난 현상이 훨씬 더 편안해요. 현재 남조선의 경우에는 국외음화가 일어난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삼고 있어요.
물론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나 북조선에서는 아직도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국외음화가 안 일어났으니까 거기는 아마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발음이 표준 발음이 아닐까요? 그럼 이제 국외음화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국외음화는 국외음이 아닌 드, 트가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날 때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국외음화는 한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 뒤에 뒤따르는 모음이나 반모음 이가 형식 형태소이어야 하니까 한 형태소 안에 형식 형태소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또 합성어에서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반모음이나 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따를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니까요. 이런 국외음화는 비음화나 유음화와 달리 조음 위치도 변하고 조음 방법도 변하는 음운 변동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음운 변동 중 교체 현상 4가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드셨지요? 첫 시간에 안내해 드린 대로 노트를 하면서 천천히 강의를 따라오시면 나만의 문법 사전도 만들어지고 어려운 문법도 차근차근 재미있게 따라오실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은 오늘 공부한 교체 현상에 이어서 축약, 탈락, 첨가 현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